안녕하세요. 오늘 바구시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시장이, 전일 미국 시장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말간에 뭐 마음 편하셨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하락 반전이 좀 됐었던 이제 정강후약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띠면서 이제 만만치 않은 흐름들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부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결산법인이 다른 기업들은 일부 예외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금일부로 이제 실적 발표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일정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황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 5월달, 6월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을 한번 좀 간략하게 먼저 짚어드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점검 드리고, 우리가 또 신규로 봐야 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뭔가 차트가 좀 복잡하실 겁니다. 뭔가 복잡한데, 지금 화면을, 예. 자,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30분 봉의 흐름이었는데, 요거를 좀 복잡하니까 좀 단순화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선물 연결 차트고, 선물 차트, 지수 선호 차트를 열어서 좀 단순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선물 차트의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이고요. 고점을 형성했던 이 지점이 5월 10일 날 436.90포인트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5월 13일 날 414.20포인트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1년에 이러한 하락 과정이 있었고 반등의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피보나치 수열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점 자리가 이 자리였죠. 자, 이 자리부터 저점 자리 이 자리죠. 예, 이 자리까지 해서 이걸 우측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이런 피보나치 수열 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점이 이 자리였고요. 저점이 이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이 앞에 보이는 23.60포인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 1차 목표치고요. 여기 38.20포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2차적인 반등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60포인트 1차 기술적 반등 자리, 2차 38.20포인트 자리, 그 위에 있는 50% 자리까지 수복을 한다면 지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이제 50포인트, 50%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하락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형성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1차적으로 23.60포인트 자리까지는 반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보여주고 이제 바로 1거래일 전에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올라타는 모습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고 우리 시장 갭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침에 갭자리로 시가가 형성이 됐던 자리가 공교롭게 38.20포인트 자리에서 지금 고점을 맞고 내려온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시가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까지 약간 도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밀리는 모습은 기술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위로 치고 가려면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됐을 텐데 아침부터 수급이 이렇다하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 목표치를 채우고 밀리는 모습을 금일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연결 차트로 조금 이제 차트가 좀 복잡하죠. 연결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 앞서 이게 30분봉입니다. 이 앞서 이 자리에서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MACD 신호는 상승을 하는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가 전거래일 아침 일찍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을 복귀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반등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피보나치의 38.20 라인 이 자리죠. 이 자리까지 금일 아침에 반등이 나왔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되밀린 그러한 양상이죠.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면서 14일날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일 아침에 시가에서 바로 기술적 반등 목표치를 채우고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중에 왜 이런 또 반등이 나왔느냐? 지금 반등이 나온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지난 금요일날 발생했던 상승 갭을 메운 자리입니다. 갭을 메우고 반등이 나왔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철저하게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오늘 시가에서 밀린 자리도 의미가 있던 자리였고요. 1시 반경부터 반등을 보였던 자리도 정확하게 갭을 메우고 반등을 한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금요일날 아침부터 반등을 했던 자리도 말씀드린 대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던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장 굉장히 정석 패턴으로 움직였다라고 기술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그런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한 흐름에 따라서 5월 초중순을 넘어서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에 따른 단기 반등 일단 나왔고요. 기술적 반등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을 모색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술적 반등 이후에 갭까지 메우고 다시 금일 오후장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 판이 짜지고 다시 한번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 보면 DMI 지표거든요. 이 밑에 회색으로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 회색이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떤 변동성이 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회색이 없는 부분들은 변동성이 죽어있을 때거든요. 자, 지금 시장은 어떻죠? 변동성이 죽어있는 구간이죠. 변동성이 죽은 상태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따라줘야 될 텐데요. 이제 금일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거든요. 자, 이 파란색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고요. 어떻죠? 지수의 흐름, 검정색 지수의 흐름과 파란색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3,682계약 선물을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 수급 쪽에서 조금 취약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였고요. 이제 선물만 판 게 아니라 주식도 아침부터 줄곧 매도세였습니다. 금일한 외국인이 6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이 1,440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한 2,460억가량 순매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현물이나 선물이나 수급이 이렇다하게 동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기술적인 패턴들을 따른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선물에 대한 수급, 그리고 주식이나 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되어야 일단 조금 더 안정적인 궤도로 시장이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일단 실적에 대한 이벤트가 한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유의미한 포인트에 있던 종목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베뉴지라는 종목이었고요. 예,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언제죠? 예, 이날인 것 같네요. 아이고. 예. 이날, 아이고, 잠시만요. 이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요. 향후 흐름도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자, 이날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베뉴지라는 종목 제가 자산주로 설명을 좀 드렸을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유의미한 패턴, 기준선을 계속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날 이후에 이제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네, 다음날 살짝 눌려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울게요. 네, 살짝 눌려주는 흐름이 나왔고, 자, 그 다음날도 살짝 눌렸는데, 사실 보시면 여전히 기준선 위에서 주가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자, 기준선 자리에서 도지 형태가 나왔죠. 예, 지금 하루 올라갔다가 지금 3일째 조정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기존의 지지를 받던 자리에서 도지 형태의 반전 음봉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바로 다음날 좀 강하게 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중에 몇 프로죠? 장중에 10.52%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역시 장중에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면서 고점 트라이를 계속 하려는 모습인데 일단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어떠냐? 여전히 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기준선 위에서 주가를 형성을 해주면서 지금 볼린저도 확장이 되고 축소가 되는 초입 구간에 들어왔고요. 기준선 지지까지도 오히려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윗방향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열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여전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아마 성창기업지주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번 봅시다. 예. 월요일이면 전날이네요. 이날이 이제 월요일이었고요. 이 다음날부터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역시 제가 목재 관련주 그리고 자산 관련주로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 이후의 흐름. 바로 다음날 이 종목은 장중에 7.87%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볼까요? 자, 그 다음날은 9.44%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차익을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윗꼬리까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날은 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5월 14일 또 이제 밑에 저점을 줬다가 어떻죠? 지금 회색 라인까지 닿지도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역시 장중에 상승폭을 좀 보였다가 5.20%까지 상승을 하다가 볼린저 상단에서 살짝 또 맞고 내려온 모습인데 이 종목 역시 어떻죠? 추세가 여전히 견고합니다. 예, 말씀을 드렸던 지점부터 위로 한 15% 정도 상승폭을 보였다가 밑으로 살짝 조정을 주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짧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도 위, 아래, 그리고 다시 위로 지금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패턴 자체는 여전히 말씀을 드렸던 기준선이 붕괴가 되지 않은 그러한 무난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는 자산주라는 PBR이 낮은 자산주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추세 자체는 중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들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참고로 5월달, 6월달 증시는 만만치가 않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만만치 않게 이미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자산주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한 켠에 두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은 이 베뉴지와 성창기업 지주라는 종목이었는데, 추가로 같은 자산주의 개념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박림이란 종목입니다. 박림이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전형적인 자산주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포인트들을 한번 보면요. 앞서 이런 고점이
이 거래량이 발생된 지점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고점을 돌파하는 고점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냐면 여기서 고점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또 고점이 나오고요. 다시 여기서 고점이 나옵니다. 즉 고점권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향 패턴의 종목이고, 이 고점권을 트라이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면서 우상향이 되면서 매집이 되는 듯한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일시장에서 도지 형태의 양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장중에 6%까지도 또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일단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 회색 라인, 기준선 자리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전고점 라인이 2,800원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즉 이 종목은 이러한 2,800원대 눌려주는 자리를 공략을 하시면 적절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자산주의 개념의 종목이다. 지금 사실 자산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흐름들이 다들 비슷합니다. 지금 이 박림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창기업지주나 베뉴지나 패턴이 다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5월달, 6월달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역시 박림이란 종목 역시 2,800원대에서는 충분히 진입도 가능하고 좀 기술적인 그러한 유의미한 포인트들을 향후에 어떻게 살려나갈지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외에도 자산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고성장을 쫓다 보니까 최근 한 4년, 5년간 자산주, 즉 PBR 배수가 높고, PBR 개수가 낮고, PBR 수치가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간에 좀 떨어지는 그러한 기업들이 평가를 못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 밸류에이션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화두에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화두에 오르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자산주들이 리밸런싱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매크로 환경을 갖췄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4년간, 5년간 장기적으로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은 시장이 오히려 지금같이 혼란스러울 때 알아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 그러한 현상들이 이미 5월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좀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한번 또 기회가 될 때 자산주만 제가 한번 싹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종목과 뭐 금일 추가로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만한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섹터를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섹터는 여기에도 좀 관심 종목에도 나와 있는데, 여행, 항공,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섹터, 그리고 엔터 관련된 섹터들,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드린 이러한 섹터들은 금일시장에서 모두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에요. 금일시장 18포인트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심 종목 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빨간색으로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여행항공, 그리고 카지노, 엔터까지도 금일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쭉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배경은 역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글로벌리한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 그리고 카니발, 그 전형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여객선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금일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관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을 긍정적으로 대부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3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영향을 또 받고 있고요. 화장품 역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압축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장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화장품주 중에 금일시장 포함해서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 몇 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애경산업, 이 종목도 지금 한번 기술적인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기술적으로는 어떻죠? 지금 4월 중순경에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색, 이 기준선 라인과 좀 많이 멀어지게 되면 눌리고, 멀어지게 되면 눌리고, 또 확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기준선으로 다시 좁혀질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좀 강한 종목들, 클리오란 종목이 지금 일단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수급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이제 기관 쪽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클리오란 종목도 지금 이 회색 라인, 기준선 라인을 살려가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꾸준하게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어떻죠? 펌텍코리아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보다도 추세가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선에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횡보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완연한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를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보면, 최근에 이제 최근에 계속 기준선 라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3월 말부터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이 볼린저의 확장과 함께 주가가 쭉 우상향을 보이다가 볼린저가 축소가 되면서 주가도 기간 조정 성격의 그런 횡보 모습을 보이고요. 알아서 기준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죠? 이 자리에서 지금 기준선 닿는 구간을 보여주고, 이 자리죠? 보여주고 바로 다시 한번 패턴이 나오고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지지 보여주고 다시 한번 패턴이 나오고, 며칠 전에도 사실 잠깐 또 기회를 줬어요. 저렇게 기준선 자리까지 살짝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실 눌려주는 구간을 잘 잡으시면 좋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는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 외에 네오팜이라든지, 자, 네오팜입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으로 분류를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쪽으로도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제로투세븐 이러한 종목들도 패턴이 좋거든요. 제로투세븐 이러한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쪽을 한번 보면, 여행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느리더라도 가장 확실한 종목은 사실 호텔신라입니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짱짱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4월 말부터 거의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종목을 조금 확장해서 보면 사실은 저점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으나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어요. 상승폭 자체는 코로나 이후에 크진 않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의 고점, 이 자리를 지금 벗어나면서 주가가 좋은 수급과 함께 지금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도 보면 계속 밑꼬리는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밑에 구간들을 잘 공략을 해보시면 이러한 종목들은 좋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수급이 워낙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봉상 보시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저항 라인을 뚫는 초입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여행 관련주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롯데관광개발인데, 이 종목은 어떠냐면 지금 사실은 내려오고 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던 패턴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기준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이 회색 라인 밑에서만 주가가 놀다가 지금 전거래부터 해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탁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어느 자리를 공략을 하시면 되냐면 눌려주는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이런 자리로 한번 눌려줄 때 이 눌려주는 포인트를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은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러한 포인트를 주는지 그리고 향후 움직임 어떤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참 좋은 여행 뭐 이러한 종목들 중소형 여행사들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들을 여전히 좀 보고 있는데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항공 쪽을 한번 볼게요. 항공 쪽 같은 경우는 단연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 행보 이후에 볼린저 그 기준선을 딱 올라타면서 그리고 볼린저 상단을 돌파를 하고 볼린저 축소되는 과정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들이 최근 들어서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좀 있고요. 역시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눌려주는 구간 정도를 찾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되겠죠. 29,000원대 초중반인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뭐 최근에 계속 밑꼬리를 또 달아주는 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일도 29,450원까지 밑꼬리를 달아줬는데 이러한 구간들 마치 이제 호텔신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간들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기관의 굉장히 강한 그런 매수세를 최근 들어서 동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호텔신라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 대한항공 역시 관찰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좀 작은 항공사 중에선 진에어가 현재 시점에선 가장 움직임이 강합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선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역시 앞선 고점 정도 이 자리가 되겠죠. 한번 눌려주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진에어와 비견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제주항공인데 진에어는 고점을 돌파했지만 제주항공은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주항공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진에어가 중소형 LCC 항공업체들 중에서는 조금 더 나은 위치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카지노나 엔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인 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카지노주들은 그냥 무던하게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엔터도 사실은 우리가 엔터 3사라고 부르는 뭐 SM이나 YG나 JYP, 특히 이제 SM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SM의 움직임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금일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일단 보여줬어요. 자, 시간에서도 강했고요. 금일 본장에서도 굉장히 강했는데 이 SM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살짝 눌려주는 구간이 온다면 이런 종목들 뭐 이러한 자리 한 34,000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나오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그리고 엔터 이러한 섹터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지금 시장의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시장의 흐름이 어땠죠?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잠시만요. 그동안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금 길게 보면 IT와 자동차로 대변되는 성장주들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달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11월부터 21년 1월까지 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제 21년 2월부터는 좀 조정이 나왔죠. 2월달과 21년 3월달 시장 조정이 발생이 됐던 시기고요. 이러면서 나왔던 부각이 됐던 섹터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가치주라고 보는 경기회복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기회복주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이 시장 조정 기간에. 그러면서 지금 어떻죠? 이번 반등 경기회복주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조선, 건설, SOC 등등의 그런 경기회복주, 화학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철강, 조선, 해운, 화학, 건설, SO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21년 3월부터 21년 얼마 전까지죠. 불과 4월달까지의 반등을 좀 주도를 했어요. 자, 그럼 가장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의 흐름은 어떠냐? 가장 최근에 강한 섹터들을 한번 쭉 열거를 해드리면, 우선적으로 섬유유복이 최근에 좀 강했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섬유유복도 결국 포스트 코로나 소비 수혜를 등에 업고 강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강했던 게 음식료였어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식료. 그리고 금일 말씀드렸던 화장품, 항공, 여행, 항공, 카지노, 엔터. 이러한 업종들이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업종들이 지금 강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포스트 코로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전부 그러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한 섹터들이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자산주와 가치주 성격의 움직임들, 지주사,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 성격의 섹터들. 자, 이게 지금 어떻죠? 지금 흐름이 이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어떤 섹터별 흐름을 보면 성장주 움직였다가 시장 조정 줄 때, 보통은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성격이 한 번씩 바뀝니다.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경기 회복주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반등을 할 때는 경기 회복주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어수선한데, 그러한 와중에 자기만의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섬유유복,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음식료,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엔터, 전부 포스트 코로나 종목들이죠. 이러면서 무던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자산주나 지주사 같은 가치주 성격의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성격이 성장주에서 경기회복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가치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이러한 흐름들은 5월달, 6월달까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건 지금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 올해 1월달부터 2월달, 3월 초까지 있었던 시장 조정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5월달, 6월달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그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섹터들의 흐름 자체가 크게 한번 바뀔 것이고요. 자,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또 앞전 상승 파동, 3월달, 4월달에 있었던 파동과는 완연하게 다른 그러한 섹터들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한켠에는 최근 강한 일단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는 항상 기술적으로 좀 유의미한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금일 여러 종목이나 여러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돼서는 이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언급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술적인 포인트를 계속 관찰하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유의미한, 그리고 눌려주는 자리,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시초에 좀 언급을 드렸던 박림 같은 종목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800원대 눌림 자리면 참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주가 2,960원인데 사실 여기서 더 그냥 위로 쏴버려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금일 방송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가치주들 그리고 자산주 성격의 종목들,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제가 보는 시황관이 맞다면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찾아보시면 관련된 섹터들에서 긍정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정강 후약이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만 유입이 된다면 내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바닥을 찾는 과정만 조금만 더 진행이 된다면 시장 자체는 뭐 현재 시점에서 급반등보다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은 진행이 되겠으나 이제 낙폭도 제한적인 그러한 조정 과정을 좀 보일 가능성을 현재로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참고하시고 지나치게 지금 시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5월달, 6월달은 일단은 조심하자. 슬로우하게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주사나 기타 자산주 종목들을 긍정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